지난 영상에서 텔레닥과 리본고를 분석해봤는데요. 영상 중에 텔레닥의 주가가 고평가인지 알아보는 부분이 있었죠. 텔레닥이 원격 진료 분야에서는 유일한 상장사라 비슷한 산업군의 다른 상장 회사들과 비교하던 중 눈에 띄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투자지표 중 PEG 레시오가 0.03? 아니 순이익 성장률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돼 있지? PEG 레시오가 낮은 게 이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요. 참고로 PEG 레시오는 Price Earning to Growth Ratio, 주가 수익 성장 비율입니다. 계산법은 PER 나누기 EPS 성장률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E 레시오가 10이고 순이익 성장률이 만약에 20%라면 10 나누기 20은 0.5입니다. PEG는 0.5인 거죠. 왜 PEG 레시오 값이 작으면 좋은지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순이익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PEG 레시오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유명한 투자대가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PEG 레시오가 0.5 미만에서 사고 1.5 이상이 되면 팔라고 했는데 어라? 0.5가 한참 안 되네. 암튼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기업을 찾아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가 목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알려진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아직은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침 이 기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먼저 봤는데요. 차트 변화가 재밌네요. 2018년 3월경에는 주가가 14불 정도였는데요. 2020년 3월 주가를 보면 134불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2018년 3월에 사서 2020년 3월에 팔았다면 미주부의 목표인 내 투자금을 10배로 만들 수 있었겠네요. 이런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자, 앞으로 계속 같이 찾아봐요. 아무튼 다시 최근에 주가가 절반 정도 다시 빠져 있어요. 주가가 왜 이렇게 다시 빠졌는지,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4차 산업혁명 6대 키워드를 주제로 회사를 분석하고 있었죠. 인공지능 키워드는 했었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키워드에 해당하는 회사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주주님들이 슈레딩거를 분석해달라고 해서 슈레딩거 분석 영상에서 또 주주님들이 리본고를 분석해달라고 하셔서 텔레닥 리본고 분석 영상까지 했었죠. 원래 계획에서 자꾸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오늘 이헬스라는 회사 기업 분석 영상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알아보면서 만든 영상이니까 오늘까지만 돌아가고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헬스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헬스는 온라인으로 소비자와 보험사를 연결해주는 기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도 많고 보험 상품도 많다 보니 이헬스에서 각각의 보험을 비교해주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헬스는 1997년에 설립되었고 2006년에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은 미국 내 수많은 보험사들이 이헬스인슈어런스닷컴에서 고객 유치 경쟁을 하도록 해서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투자하려면 그 회사의 비전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마음에 들어야 하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문의를 주셨는데요. 인텔이 많이 하락했는데 다시 사도 될까요? 라고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인텔을 왜 매도했는지 말씀드렸었죠. 인텔이 보여준 모습이 실망적이었기 때문에 매도한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 생각과는 다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거기서 운 좋게 또 돈을 조금 벌 수도 있겠죠. 판단은 각자 하는 거지만 적어도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다시 오르겠지? 하는 생각만으로 우리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왜 주가가 하락했는지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봐야죠.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헬스도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죠. 이렇게 수많은 건강보험들 중에서 고객에게 어떤 형태가 맞는지 분석해서 적절한 상품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머신러닝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답니다. 이헬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여러 보험 상품들을 보고 자신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고 선택할 수 있다 보니 선택의 폭이 넓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보험 상품 가격이 적절한지 불투명했지만 여러 상품들 비교를 통해서 완벽하게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보험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헬스의 기본적인 투자 지표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9억 달러 정도 되네요. 한화로 약 2억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미국 회사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작죠.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알아 매출을 보면 2019년에 5억 달러로 2018년 대비 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5억 달러면 한화로 6천억 원 정도 되네요. 지금까지 알아봤던 회사들에 비해서는 매출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2019년 매출 상승률은 좋았습니다. 자, 2019년 순이익률도 거의 1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분기별 실적을 보면 2020년 1분기와 2분기는 매출 대비 순이익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 2분기는 단기 순이익이 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요. 이헬스 주가가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이는 이 부분 주가가 확 빠졌죠. 이때가 2020년 7월 23일입니다. 이때 시원하게 쭉 빠졌는데요. 오른쪽 기사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헬스 주가가 이날 28.9% 빠졌다는 얘기고요. 이헬스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훌륭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2분기 순이익이 살짝 적자긴 했지만 이 정도로 빠질 건 아니었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이 기사에서는 온라인 건강보험 제공업체 이탈률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한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탈률이 크다는 것은 회사의 비즈니스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회사 측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느 회사 관계자가 언론한테 우리도 너무 걱정이에요, 큰일 났어요 라고 하겠어요. 암튼 이 기사의 결론은 이헬스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실행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로만 문제 없다고 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도 역시 주가의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헬스의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먼저 구글에서 야후 파이낸셜을 검색합니다. 야후 파이낸셜 검색창에서 이헬스의 티커인 EHTH를 입력하고 여기 파이낸셜 탭을 클릭합니다. 손익계산서를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매출 성장성이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부분 탑 레비뉴가 매출입니다. 2018년부터 매출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2018년보다 2배 가까이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려면 기본적으로 매출 성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 인컴, 당기순이익이죠. 회사가 이익은 잘 내고 있는지 볼까요? 2016년과 2017년은 순이익이 적자였고 2018년에 흑자로 전환했고 2019년은 순이익이 훨씬 많이 났습니다. 2019년 순이익이 6,688만 불 정도니까 한화로 약 800억 원 정도 순이익을 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순이익까지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2019년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출 상승폭도 컸고 순이익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드리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주주님들은 제 영상 중에 주린이 특집 1부, 2부 영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회사 투자지표 보는 법과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놨으니까 꼭 보고 오세요. 위에 링크도 같이 걸어두고 영상 설명글에도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주식 투자 하신다고 하면 이 정도 재무제표는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 이 부분 Cash Flow from Operation Activities,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한마디로 영업 행위를 통해서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알 수 있죠. 2019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떤가요? 7,150만 불이 마이너스입니다. 한화로 약 85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란 얘기인데요. 아까 분명히 2019년 순이익이 한화로 800억 원 정도 흑자로 봤었죠. 근데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주린이 특집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텐데요. 귀찮아서 안 보고 오셨다고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는 발생주기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린이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미주부 치킨집 앞에 굉장히 큰 회사에서 단체로 체육대회를 간다고 해서 3천만 원어치를 주문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돈은 바로 안 주고 다음 달에 주겠다고 했어요. 치킨집 사장은 뭐 이 정도 큰 회사인데 설마 돈 떼어 맞겠어? 하고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치킨을 먼저 보내줬다고 하면 손익계산서는 이 3천만 원어치 치킨이 매출로 잡힙니다. 손익계산서가 발생주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치킨이 나간 시점에 매출을 잡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한 달 뒤에 실제로 3천만 원이 내 계좌로 들어온 시점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입금되는 시점에 잡힌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를 볼 때 매출액이 높다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다시 이헬스 현금 흐름표를 볼까요? 분명 2019년 영업이익은 800억 원 정도 흑자였는데 현금 흐름이 오히려 850억 원 마이너스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국 기업들 중에서 매출 가지고 장난질하면서 분식 회계하고 주가 띄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입금액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얘네들을 다 펼쳐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Change in Working Capital, 이 부분은
부분은 이쪽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4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감소했을 경우에 들어가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아까 미주부 치킨집에서 300만원어치 치킨을 외상으로 주문했다고 했잖아요. 손익계산서에는 치킨이 배달됐으니까 매출로 잡혔죠. 매출이 잡혔으니 순이익에도 반영이 됐고요. 근데 돈은 못 받았죠. 그럼 여기 4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부분에서 매출 채권에 해당하는 항목에 마이너스 3천만 원이 표기되는 겁니다. 돈을 못 받았으니까요. 근데 여기 야후 파이낸셜은 세부 항목까지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표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을 다 펼쳐볼게요. 여기 커런트 에셋이 유동 자산을 말하는데요. 아까 마이너스의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하는데요. 역시 야후 파이낸셜에서는 세부 항목까지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직접 받아왔습니다. 이건데요.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이쪽은 레비뉴가 매출이죠. 매출이 두 가지 형태가 있네요. 커미션 매출이 있고 기타 매출이 있습니다. 자, 여기 커미션 매출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2019년 넷 인컴 부분을 보면 6,688만 달러 흑자로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를 보겠습니다. 여기 오퍼레이션 액티비티스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렇게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 Change in Operating Asset and Liabilities 이 부분이 바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 변화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커미션 리시버블 이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커미션 리시버블은 커미션 미수금, 다시 말해서 못 받은 돈이란 소리죠. 아까 손익계산서에서는 커미션 매출로 잡았는데 못 받은 돈이 이렇게 많다는 의미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매출 대비 2019년 매출이 2배 정도 늘었는데 이 커미션 미수금은 비슷한 비율로 오른 게 아니고 2018년 대비 2019년 금액이 4배 이상 거의 5배까지 늘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돈을 한두 달 늦게 받을 수도 있죠.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2020년 1분기 현금 흐름표까지 봤는데요. 자,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커미션 미수금이 2,687만 달러 정도 플러스로 돼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정도 금액이 회사로 돈이 들어왔다는 의미니까 한마디로 미수금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2019년 말 기준에 쌓인 커미션 미수금은 2억 4,3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일단 2020년 1분기에는 못 받은 돈이 회수가 안 된 거죠. 자, 2020년 2분기 현금 흐름표도 보겠습니다.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이 2분기고 왼쪽이 2020년 올해 합산된 걸 의미합니다. 자, 이쪽 보시면 4,842만 달러가 플러스죠. 수금이 좀 됐다는 의미죠. 하지만 2019년 말 기준 커미션 미수금이 2억 4,3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했으니까 2020년 1분기와 2분기 회수 금액을 더해봐도 아직도 많은 금액이 회수가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재무 상태표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커런트 에셋 이 부분이 유동 자산 부분인데요. 유동 자산이라는 거는 1년 내에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죠. 현금이나 재고 자산 같은 게 유동 자산에 해당되죠. 유동 자산에도 이 커미션 미수금이 있고 이쪽 비유동 자산 쪽에도 커미션 미수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2018년 대비 크게 잡혀 있죠. 한마디로 재무 상태표에는 떼어먹히기 전까지는 무조건 받을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현금 흐름표 상에서는 2019년 말에 잡혀 있는 커미션 미수금이 6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말까지 자금이 100% 회수가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설마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장부를 조작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건지는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애매하면 투자 안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스트롱 버이, 강력 매수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팁랭크라는 사이트의 자료입니다. 바이가 9명, 홀드가 2명이고 팔라고 하는 의견은 없네요. 12개월 뒤 목표 주가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93달러,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무려 200달러입니다. 현재 주가가 70% 후반 정도이니까 최대 2배 이상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네요. 주주님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와 실제 실적에 대한 자료인데요. 2018년 4분기 EPS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높았습니다. 실제보다 높았죠? 2019년을 한번 볼까요? 특이점은 2019년 4분기는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훨씬 상회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자료를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건 이헬스라는 회사가 매년 4분기에 이 커미션 매출이 확정되는 건가? 이 회사의 사업 구조상 매년 4분기에 이렇게 매출이나 이익이 몰리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1년 예상치도 보면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는 2020년 4분기에 이렇게 EPS 예상치를 높게 잡아놨습니다. 2019년보다도 높네요. 예상치와 실제가 얼마나 괴리감이 있을지 2020년 4분기 실적이 기대되네요. 참고로 2020년 3분기는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자료를 찾아본 시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회사의 비즈니스 구조나 대금 회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대금 회수 기간이나 절차에 대해서 온라인에 잘 공개하지도 않고요. 아무튼 이 자료도 너무 믿지는 마시고 투자에 참고만 해주세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헬스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아니라 주가 변동성도 크다는 점을 유의해서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사의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야겠죠. 2019년 매출도 좋고 순이익도 좋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다는 거, 아직까지 미수금 회수가 안 된 것 같다는 점도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미주부 개인적인 견해는 주가가 하락해 있으니까 아주 조금만 재미로 해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안 보시고 매수해봐야겠네요 라고 댓글 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올리는 컨텐츠는 종목 추천이 아니고 기업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 주주님들도 같이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공부한 정보를 공유하는 취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